냉정하게 내가 지금 클린스만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건 이 많은 선수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잘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이강인의 개인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윙에 튕기고, 약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처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클린스만은 이강인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이강인,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있는데, 팬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지만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유럽 지도자들은 이강인을 윙어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요거로 저는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강인을 보면서 뭔가 미드필드 공미자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강인은 윙에서 뛰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투도 월드컵 때 보면 벤투도 이강인을 왼쪽 윙에 사용을 했고요, 아기레도 왼쪽 윙에 사용을 하고 있고, 클린스만도 오른쪽 윙에 기용을 지난 경기 때 했다. 이런 거를 보면 이번 인터뷰 있잖아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찬을 했냐면,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1대1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윙에 또다시 기용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의 철학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기자회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여러분들 클린스만 감독님의 축구를 분석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힘드냐면, 이제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사실 그냥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경기에는 부상자가 좀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호의 전술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4경기가 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0경기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어떤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는 이라고 했을 때 다이내믹함, 그 다음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선수,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특히 1대1 능력에 있어서 보여주는 선수,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현범 선수를 뽑은 거에 있어서도 그런 인터뷰를 했고,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에 놨을 때 그런 드리블이라든가 탈압박이라든가 이런 파워풀한 플레이라든가 상대 두세 명을 데리고 노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닭공, 진짜 봄프렐의 축구, 3골 먹히면 4골 넣어서 이기겠다, 이 축구입니다. 진짜 본인도 공격수 출신이었고 골을 본인이 잘 넣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1대1적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린스만은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이강인이 그 부분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듯. 왜냐면 이강인을 공미에 넣고 손흥민을 왼쪽 윙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될 수는 있는데, 탈압박이라든가 상대를 데리고 놀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사이드로 가기보다는 중앙에서 오히려 치고 나가거나 움직임으로 상대를 견제해주고 사이드에서 확실한 카드로 흔들려는 느낌, 요 느낌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강인이 이제 공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탈압박이 약간 지켜주는 탈압박, 그 다음에 연계해주는 패스플레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상 사이드에 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계 플레이, 바깥쪽으로 돌파해서 크로스 등등 다양한 장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조금 오른쪽 윙으로 일부러 이강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서는 손흥민의 스피드로 승부를 본다. 스피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운데 공미 자리에서는 스피드로 오히려 살리고, 그 살린 스피드로 빠르게 사이드로 연결해서 한두 명을 베끼고 축구를 시작해야 상대가 약점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을 떴을 때 그런 약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미보다는 윙, 그 다음에 손흥민을 세컨 스트라이커, 이런 느낌으로 딱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느낌입니다.
이강인이 그럼 오른쪽 윙으로 뛴다면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비교를 해보자면 부카요, 사카, 아이솔레이션, 요런 그림들을 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뛰게 된다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공미 자리로 들어오면서 시프트해서 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안현범이라든가 서룡으로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또 풀백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쫙 벌려놓은 다음에 공을 받게 해서 상대들이 끌려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강인이 툭툭 넘겨주면서 조규성과 오영규를 이용해서 전환이 되는 플레이,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상대방들이 여러분들 압박, 이강인한테 공이 만약에 사이드에서 나왔어. 그럼 이강인이 공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의 풀백이라든가 윙어들이 몰리게 되잖아. 그럼 이 둘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강인이 순식간에 공 잘 잡아놓고 탁 넣어주면서 가운데로 딱 뿌려주면서 조규성한테 들어간다거나 오영규한테 들어가면 그걸 조규성이나 오영규가 딱 뛰어들어오는 손흥민한테 리턴을 내주고 손흥민이 ZD를 쏜다든가, 약간 요런 그림들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대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있고, 돌려치기 전술. 왜냐? 공이 이강인한테 들어왔을 때 상대가 압박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왼발로 돌려치게 된다면 사실 상대의 압박들을 굉장히 빨리 풀어낼 수가 있고, 이 돌려치기 전술에서 누가 이걸 잘했냐면, 예를 들어 나폴리의 흐비차의 돌려치기, 흐비차가 오시멘이나 올라가고 있는 지엘렌스키를 보고 넣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요런 느낌. 흐비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백이 패스를 딱 주면 돌려치거든요. 오시멘이라든가 지엘렌스키 뛰는 거 보고 돌려쳐주면서 그 공 다시 받아가지고 안으로 드리블해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강인에게 공이 갔을 때 돌려치면서 조규성한테 들어간다든가, 돌려치면서 황인범한테 들어간다든가, 이런 선수한테 볼이 들어가요. 그럼 그 공을 다시 이강인이 받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에 있던 손흥민이 침투하는 걸 보고 이강인의 스루 패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강인도 살고 이건 손흥민도 사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이강인을 배치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오른쪽 풀백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인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김태환도 그렇고, 대표팀 옛날로 치면 이용 선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얼굴 안현범이라든가 서령호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강인에게 바깥쪽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정바이 크로스는 윙백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다양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은 오른쪽 윙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히히 탁탁. 이 그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이 딱 들어왔을 때 상대방들이 싹 다가오면 히히 하면서 딱 흔들고 어깨춤 이렇게 막 추면서 페인팅 딱 걸어가지고 싹 공 들어올리면서 뚫고 들어가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이강인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강인을 공미로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강인이 공미에 들어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키패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저도 많지만, 냉정하게 내가 지금 클린스만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건 이 많은 선수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잘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이강인의 개인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윙에 띠끼고, 약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처럼 공미 자리에 손흥민을 넣으면서 뒷공간 침투로 하고, 왼쪽에는 이재성이랑 뭐 황희찬 같은 선수들을 사용해서 또다시 연계 플레이라든가 또 그쪽도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공격진 라인업만큼은 저는 지금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쉽게 밀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클린스만 대한민국의 진짜 역대급 스쿼드를 받은 상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역대 최강이라고 하죠. 왜냐면 박지성, 뭐 이영표, 뭐 송종국, 이을용, 뭐 차두리, 뭐 이런 홍명보, 이때 2002년도 세대도 엄청났고, 그 다음을 잇는 게 뭐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 뭐 김보경, 또 있었던 것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강인, 라리가 최초 두 자릿수 기록,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기록, 김민재, 세리아 그냥 씹어먹음, 황인범,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 내에서 MVP, 황희찬, 희발, 시찬이 형, 어디 내놔도 살아남음, 김승규, 보유했던 골키퍼 중에 가장 발이 좋음. 이 스쿼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재성,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난 활약. 진짜 여러분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야말로 역대급 스쿼드긴 해요. 이제 오영규, 대한민국에 없던 태배주 유형의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너무 좋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딱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한 자리, 캉테, 카세미루, 마티치 같은 수미. 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